안녕하십니까, 속상바로아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그 주산지하고 풍경이 좀 비슷한 곳, 비 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 제 차에 오늘 친구하고 나들이 차 비가 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꽃도 많이 피고 라면이나 좀 끓여 먹으면서 친구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하려고 음료수도 사갖고 계곡물에 음료수도 좀 담가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흡연하는 저 친구, 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달라질 거는 없는데 라면을 끓이면서 친구하고 놀으려고 뭐 장비는 많이 있는데 오늘 뭐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것저것 다 꺼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느니 비가 와서 멀리는 못 가고 라면에 음료수 한잔 하면서 야외에서 좀 낭만을 즐겨볼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친구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만난 고교 동창이에요. 동창과 함께 이렇게 이제 우천 캠핑은 아니고 우천 나들이 나와서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내 저출산 얘기하면서 저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서 낳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참여자가 입장이 아니지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친구들을 보고 누군가를 보고 했을 때 느끼는 거, 밑바닥 인생으로 느끼는 거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관련 법,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직장보육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관여하고, 뭐, 그러니까 허가 내주고 뭐 하는 거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 재작년 기준만 있더라고. 이게 통계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아.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서울에 200개 정도, 190 몇 개 있더라고. 정확한 숫자는 약해. 왜냐면 내가 그냥 보고 말았거든. 대략 한 200개 정도의 그 사내보육시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법을 봤어. 법을 봤더니 여성 근로자가, 그러니까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뭐 직장보육시설을 하도록 규정돼 있대. 법이 여기까지야. 거기다가 0세부터 5세까지만 된대. 법이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 우리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느낌이야. 내가 숫자를 세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롯데아울렛이나 뭐 신세계 아울렛 같은 데 가봐. 여성 근로자도 있고 그래 꽤 많아. 근데 500인은 안 될 거야. 근데 그게 다 협력업체 합청업체로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요리조리 피해가지. 일단 그런 것도. 그리고 지금 나같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데, 그러니까 대기업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지붕 밑에 있는 건데 처마 끝에 있는 거거든. 처마 끝에서 피만 겨우 마실락 말락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집이라고 하면 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처마 끝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처마는 사면이야. 집의 가운데는 국수수뿐이 있을 수 없어. 처마 끝에 있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그 처마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난 지금은 처마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 대기업 울타리 안에 그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주위를 지켜봐도 이들이 애를
잘 안 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써서라도 안 만드는 거잖아. 뭐 솔직히 대기업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왜냐고 그 온갖 편법으로 안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러다 보면 너희들의 시장성이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거라. 자꾸 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작아져. 그러고서 계속 응? 남양유업 사태라든지 뭐 기타 이에 뭐 하청업체에다가 계속 물량 던지게 하는 거 어디든 다 있지만 그런 거 계속 발생될 거라고. 그러면 고소고발이 계속 나오는데 바뀌지는 않고, 차라리 그런 데다가 열중을 하느니 사내, 내가 봤을 때 사내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정부가 법을 개편을 해서 내가 뭐 한 300, 뭐 그냥 300인 이상만 되면 만들겠다, 뭐 한 200인 이상만 돼도 좀 완화를 해주든가. 그리고 구내식당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 딱 그거 하나. 구내식당 잘 운영.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설치. 구내식당을 어떤 형태? 구내식당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어. 일단 저녁까지도 먹을 수 있고 원한다면. 그리고 구내식당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은 돈만 갖고 너무 노네. 걷다가 외주를 주면서, 외주 업체는 무조건 외주가 나쁜 것만은 아니긴 한데, 왜냐면 그 전문적인 회사에서 하는 것과 뭐 아닌 건 차이가 있어. 근데 외주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식단에 맞춰서 돈에 올라간다 그러면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돈에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근데 다 봐. 남자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뭐 미식가이신 분도 있고 뭐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나이가 먹으면서 먹는 맛을 음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기는 한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난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만약에 그냥 남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맛있는 음식이 좋아, 맛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 사람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 공짜라고 했을 때, 어차피 뭐 회사 생활하면서 뭐 먹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랑 먹는 게 좋다고 할 거야. 그러면 맛이 없더라도 여자가 있는 게 좋다고 할 거야.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 여자한테 물어봐. 뭐 예를 들어 남자랑 같이 먹는 게 좋아, 맛없어도 남자랑 먹는 게 좋아, 맛있어도 혼자 먹는 게 좋아, 뭐 맛없어도 여자친구, 동성 친구랑.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은 맛이 있는 거를 원하거든. 거기다가 여자는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이성 친구랑 먹어도 잘 먹고 잘 놀아. 근데 남자는 그게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데, 막말로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봐. 남자 친구끼리 영화 보러 가지 않는 것처럼 여자 친구는 영화 보러 가잖아. 여자 친구끼리는. 남자 친구끼리는 영화 보러 있어. 없진 않아. 내 주위에도 있는데 이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뭐 동성연애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친구끼리 갈 수 있어. 혼자도 가는 친구도 있어. 극히 드물긴 하지만 가는 친구도 있는데, 여자는 이성 친구끼리 가능하지만 남자는 이성 친구끼리 진짜 안 간다는 거. 근데 연애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뭐 분위기, 뭐 당연히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려면, 내가 봤을 때 구내식당 활용을 정말 맛있게, 그리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 구내식당에서 오래 밥만 먹고 째는, 아니면 구내식당을 좀 더 크게 해서 옆에 뭐 카페라든지 티타임에 가질 수 있는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공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공간 할애하는 걸 너무 아까워하잖아. 그 외주업체 직원은 지하에 구석에 파이프 지나가는 설비실에 그런 데다가 갖다 쳐박아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당연히 보육시설을, 법도 좀 그지 같기는 한데, 법이 좀 그지 같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솔직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민간 기업은 돈만 노리고 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갖다 퍼부어도 안 될 거라고 봐, 나는. 왜냐면 기업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청업체들도 좋아. 그런 하청업체들은 뭐 광고를 해서 뭐 다른 방법을 하면 되는데, 일단 좋아. 이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도 있어. 그런 직원들은 일단 좀 배제를 하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뭉탱이로 모아놓고 있는 하청업체, LG전자부처럼 뭉터놓고 있는 하청업체, 걔네들은 어떡할 건데? 예? 뭐 구내식당도 이용은 가능하지. 구내식당. 근데 점심시간도 솔직히 딱고 맞춰도 그 쉬는 시간에, 근데 점심시간 느끼는 건데 이게 달라. 그 회사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자빠져 자려고 그래. 최대한. 왜 그럴까? 남자들은 잠을 자려고 해요. 밥을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뭐 필요 없어. 잠을 자러 가. 아니면 커피를 먹으면서 담배를 펴. 그리고 쪽 짬이 나면 잠깐 자. 여자들은 산책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 남자는 잠깐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저기 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또 화장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산책을 주로 해. 내가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거야. 많은 여자들이 커피를 먹고 수다를 떤다든지 뭐 하기는, 남자들도 그러긴 해.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먹으면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자. 여자들은 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남자들이 그만큼 좀 피곤하다는 거? 근무 시간이 길다라는 거? 그리고 잔다는 얘기는 남한테 안 보이는 데에 가서 자더라도 난 보이는 데 가서 안 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직원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다는 거야. 막말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고객 대기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객도 있고 직원도 같이 혼용해서 있으라는 거야. 있으래. 말로는 뭐 어떠냐고, 휴식 시간에 가 있는 거, 회사에 있는 거. 근데 그게 불편하지 편안하냐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직원 휴게소는 솔직히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있기는 하지. 그나마 있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거기가 편하냐 이거야, 내 말은. 편하게 만들어 주고서 하라는 얘기냐고. 뭐 어떻게 보면 다 돈이야. 부지. 차라리 차를 한 대를 더 받지, 그 부지를 만드는. 뭐 고객 대기실을 더 화려하게 만들지, 그 직원들 그런 걸 만드는. 기업 마인드가 좀 문제라는 거지.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내 직원들을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 직원 소중하게 느낀다고 나는 느끼지 못해. 이게 그냥 소모품처럼, 정직원이라도 소모품. 뭐 정규 직원들 좋은 거 있어. 뭐 휴가 때 뭐 그 나오는 것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내 친구가 했더니 뭐 삼성 계열들은 캐리비안 베이시 거짓말 거저주더만, 거저 막. 그 다음에 그 뭐야,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 호텔 같은 거, 리조트, 리조트. 그 리조트 같은 것도 막 엄청 싸게 쓰더만. 응? 나는 싼 게 못 쓰니까는 캠핑 다니는 거고. 뭐 하여간 말을 하면 뭐해, 말을 하면. 응? 저출산 대책, 내가 봤을 땐 구내식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이 그거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사내 하청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집단으로 모아놓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롯데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거기 뭐 집단으로 솔직히 몰아놓고 있는 거지 업체는 각각인 거잖아. 아니야? 그런 것들 어떡할 거냐고. 솔직히 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이익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왜냐면 그런데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성장은 해야 되고 그것도 고성장을 해야 되지. 좀 성장이 아니라 고성장. 고성장을 해야 되고 좀 그런 거 보면 슬퍼. 그런 거 보면 내가 정부 관료야. 내가 만약에 내가 정부 관료면 정부 관료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봐봐 보육 그거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둘 중에 하나 관할일 거야 아마. 보건복지부 왜냐면 뭐 여성가족부도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 여성가족부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거고 아마 보건복지부 소속일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업체들에다가 그 보육시설하고 그거를 강제성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강제성을. 그런 거 솔직히 강제성 가지려면 뭐 다른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부터 일단 타 부처하고 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솔직히 하려고 하냐고. 고가 성과 내야 되면 어느 부처 성과로 갖고 갈 거야? 응? 뭐 네 공인이 내 공인이 또 이지랄하고 앉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 뭐 필드에 있는 나까지 과연 이 정책이 올까? 상상 속으로만 나한테 올까?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서 되는 대상 쪽으로 이직을 해야지. 예? 내가 그 관련 그 이쪽 직종으로 이직을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냥 내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이직을 하는 방법뿐이 없어. 그 되는 직종으로 솔직히. 그래서 나도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되길래 너희들도 알았으면 한다 싶어서 그래. 이 밑바닥에 있는 나는 밑바닥 인생이거든. 왜냐면 제일 현장직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밑바닥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나 밑바닥인 거 부끄럽지 않아. 그냥 이 필드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답은 기업체가 솔선수범해서 만들면 되는데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은 쌓아놓으면서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부도 좀 미련하게 법을 예전에는 막말로 봐봐. 여성 300인 이상 직장 많은데 자 봐. 콜센터는 다 외주화해버렸어. 콜센터.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 뭐 보자. 그러면 뭐 촬영팀, 카메라팀, 원청도 있는데 다 외주 줘버렸어. 관리직만 남아요. 다 외주 줘버렸는데 거기 만드나?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지? 뭐 솔직히 콜센터 운영하는 곳치고 여직원도 굉장히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LG텔레콤, SK텔레콤, KT텔레콤 뭐 한다고 치자. 본사야 뭐 있을 수 있겠어. 본사야. 걔네는 500인 되는데 500인 되지. 근데 그 건물 안에 저기 있나? 콜센터? 그 콜센터 다른 데로 딱 이렇게 다 외주주기 때문에 그 콜센터는 거기 안에 없거든.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없으면 얘네들만 모아놓고 콜센터 운영하잖아. 근데 500인이 되냐고. 500인이 보통 해봐야 한 150인 200인 정도뿐이 안 많아봐야 한 200인 정도뿐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뭐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한 100인 여기 한 100인 요딴 식으로 운영을 하지. 이걸 또 합쳐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해요. 그러면 100인만 돼도 여자 100인이면 많이 모여있는 거거든. 여자 100인이면. 왜냐면 남자 직원들도 필요하니까.
하다 보면 남자 직원도 끼게 되고. 근데 거기에 솔직히 거기 다니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니는 여자분들이 맨 밑바닥 인생이잖아. 맨 밑바닥. 뭐 맨 밑바닥 인생인 건데,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 필드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게 아니라, 나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데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 그 안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가씨들도 있을 거야. 근데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그 여자들도 애를 낳을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애가 가졌어. 회사를 그만둬야 돼. 그러면 애를 가져서 어느 정도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면 육아휴직이 있기는 한데, 그거 법이 그냥 이게 굴비 같은 법이라니까. 굴비, 그냥 바라만 보는. 좋아, 어찌됐든. 근데 굴비 같은 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고 다음에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냐 이거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뭐 잠깐 쉬고 그 보육시설이 산에 있어서 애를 데리고 내가 밖에서 만약에 막말로 이혼을 당해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한테 자신감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잖아. 뭐 여자가 정말 결혼을 해봤는데 정말 이 남자가 아닌 게벼. 이혼을 방조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이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게벼라고 했어. 근데 돌릴 수도 없어요. 집에서 육아만 해야 돼.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근데 사내 보육시설을 좀 늘려주거나 이렇게 몇 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사내 보육시설을, 근데 사내 보육시설도 한 7세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왜냐면 5세는 좀 그런 것 같고, 5세까지 한다고 하면은 또 유치원으로 또 대기번호를 타야 돼요. 그러면 막말로 보육시설에다 맡기겠어? 7세까지 잡아주는 그 보육시설로 바꾸겠어. 아무리 애랑 같이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다라는 거 있겠지만은, 또 키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전까지는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5세까지만 해주는 데들은 나중에 어차피 중간에 한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받아주기는 5세,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 받아주는 데가 있고, 또 몇 세부터 7세까지 받아주는 데가 있잖아. 근데 여기 잠깐 들어갔다 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왜냐고? 초등학교 전까지는 다녀야 되거든. 어딘가를 보내야 내가 일을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차라리 사내 보육시설도 7세까지 좀 올려주고,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리고 사내 보육시설 7세까지 좀 올려주고, 내가 막말로 이 남자가 아닌 게 배웠을 때는 정당하게 뭐 이혼을 해도, 막말로 진짜 이혼을 해도 사내 보육시설이 있어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하면, 이 회사에서 아이도 키워주고, 그러니까 보육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 사내 보육시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럼 자신있게 회사를 다니고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는 엄청 드는데, 정부 관료는 그렇지 않은가 봐. 벌써 저 출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 여기 삼정고등학교 가갖고 그 입구에 그 유학생 축하한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플랜카드 같은 거, 하여튼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좀 이따가 여기다 편집을 잘해서 올릴 텐데, 벌써부터 고등학교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 수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라고 해서 표현은 많아. 하여튼 나 그냥 수입이라고 할게. 벌써부터 고등학생들을 수입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학교는 수입 안 하겠냐 이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대학교로의 또 진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생들은 국내 잔류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는 국내 잔류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교육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비자는 아마 길게, 만약에 이 학생이 돈만 있어서 대학교를 간다 하면 정말 비자는 더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내가 보거든. 어떻게 되는지,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 병역법이 문제만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가고 싶겠냐고. 잔류하고 싶지. 그러면 이제 점점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네. 외국인이 많아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또 문화가 섞이고 좋을 수도 있어.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대기업들 외국인 지분 40%, 50% 가까이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 솔직히 경영권 방어하느라 거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막말로 문어발식 경에서 저기만 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운영 불가능하잖아. 그러듯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아마 대기업들 상태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그들의 문화, 외국인 예를 들어서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들 EBS 같은 데서 많이 해주지. 근데 그들의 생각이 개인 하나로 볼 때는 이 사람 좀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역시 외국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개방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개방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상 너무 보수적이어서 외국인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한국 사람이 그러는 건 못 봐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외국인은 쟤는 우리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쟤는 해도 돼.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제일 그런 눈으로 내가 당사자거든. 왜냐면 내가 약간 이상한 그런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 왜냐면 남들하고 똑같지 않다는 이유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또 외국인들하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그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이게 신개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외국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이게 또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계층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외국인이 그러면 이게 계층의 이동이 쉬운 것 같아. 막 한 두세 등급 계급을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걔네들은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생각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계층 간 이동이 좀 어려운 것 같아. 확실히 그거는 있어. 이게 내가 바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이제 외국인 얘기로 가지. 엄한 데로 갔던 건데. 정부 내가 정말 예를 들어 국민청원에다가 쓰고 싶은데 쓴들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글로 설명하는 건 또 어렵더라고. 나 솔직히 국민청원에다가 쓰고는 싶어, 이런 이야기를. 근데 법도 있잖아. 법도 300인, 500인 법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런 여자 300인, 전체 500인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런 데는 쉽지 않거든. 그러면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조금 얘기를 풀면, 예를 들어 남녀 40인만 돼도 많이, 필드에서는 남녀 40인, 그것도 40인 정도 몰려있으면, 40명 정도 몰려있으면 많이 몰려있는 거거든. 그래, 자동차 정비업 쪽을 얘기할게. 어차피 삼성전자도 비슷할 거야. LG전자 그 서비스 센터도 비슷할 거고. 왜냐면 보통 그 서비스 센터,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좀 더 많을까. 그러니까 나가서 방문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정비 쪽은 그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은 없는데, 이 건물 내에서 일을 하지. 그러면 건물 내에서 일하는 직원이 보통 한 20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직장에 있는 여성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한 대상이
더 좋은 직장에 가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냥 내 주위에서 여자가 막 더 잘나신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 그냥 예를 들어 송충이는 솔잎을 비하해서는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막말로 이제 그 캐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캐셔라고 쉬운 건 아니긴 하지만 왜 일자리를 찾는데 왜 똑같이 이제 뭐 나는 대기업 하청 어쨌든 대기업 하청이라고 다니지만 내 와이프가 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밑에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인력 용역 시장의 관리직 격리. 응? 뭐 그러면 회사 인원은 막 300인이 막 넘는다? 근데 관리직 사무실에는 한 5명? 그럼 그런 데는 보육시설 안 갖춰도 되고, 뭐 특수한 직종이 있어. 보육시설 못 갖출 수 있는. 왜냐면, 용역회사니까 이 회사로 된 사람들이 한 300명이 되더라 하더라도 전국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사무실에서는 한 5명뿐이 일을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특수성 있는 데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와이프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잘 아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대기업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처럼 필드에 있으신 분들하고 매칭이 되기가 어려워.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결혼을 한 다른 직원들을 봐도 이런 보육시설을 갖는 회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하청업체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이런 데까지 어떻게든지 대기업은 뭐 생각을 해서 그들의 보육시설과 그들의 그 구내식당 시설에 처우를 좀 개선을 하면 결혼에 대한 저출산. 근데 대기업이 그런 걸 할 거냐고. 안 하잖아. 지들 것도 잘 안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보면 미친놈. 근데 내가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느끼는 건데 사내 보육시설의 법을 좀 어떻게 좀 개정을 하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시설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개편 좀 해주고 한다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정말 우리나라는 구내식당을 무조건 돈 잡아먹는 하마,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 잡아먹는 하마, 그냥 어떻게 해서는 최소한으로 싸게, 무조건 싸게. 그거보다는 솔직히 질을 좋게 만드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질을 좋게. 보다 나은 질. 보다 나은 질의 승부를 하고, 왜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뭐 보릿고개를 겪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남자들도 그러긴 하는데 막 맛이 없는 날은 하루 점심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짜증이 막 밀려오잖아. 여자들도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 연애를 하려면 기분 좋게 뭐 기분 좋은 뭐 있어야 되는데 일단 회사 생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막말로 이렇게 끼리끼리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내 결혼이 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려면 구내식당 개선 사업,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장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확충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